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SBB테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SBB테크가 굉장히 시장에서 핫한 종목인데요. 이 로봇 쪽에서도 핵심 부품이라 할 수 있는 그 정밀 로봇 그 감속기를 자체 개발한, 그전에는 대부분 일본에서 수입해 왔었는데 이걸 자체 기술로 개발을 해서 국산화하는 데 성공한 기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업체가 생산하는 로봇은 다른 경쟁업체들보다 훨씬 더 원가 측면에서는 유리한 측면이 있죠. 왜냐면 그 로봇 내에서 원가 비중을 차지하는 비중이 이 감속기가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업체가 하고 있는 사업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감속기, 특히 이제 감속기 중에서 로봇 모듈 속에 사용되는 로봇 그 감속기가 있고, 반도체 베어링 쪽에서 또 큰 이제 사업을 양대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감속기와 반도체 베어링. 그리고 이러한 그 부품들은 어디에 사용되느냐? 주로 대기업들 공장에 사용됩니다. 왜냐면 이들 로봇이 사용되는 그 공장 자체가 스마트 팩토리라고 해서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는 대규모 자본이 들어간 그런 사람 인력보다는 로봇들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그 공장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공장에 사용되고 있는 로봇들은 이 SBB테크가 만든 감속기가 포함되어 있는 로봇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지금 고객사들도 봐도 현대로보틱스처럼 현대중공업 계열사, 그다음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이런 대기업 계열사들이 많습니다. 아직은 중소기업들은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 여력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런 대기업들이 스마트 팩토리를 최근에 많이 지으면서 이런 로봇들의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지금 전체 매출 중에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로봇 베어링이나 감속기, 그 하이브리드 베어링 이런 것들이 전체 비중에서 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작년 실적을 보게 되면 매출 외형은 소폭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여전히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당기 순손실 같은 경우는 요번에 보시면 알지만 그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거는 이제 그 일회성 비용이기 때문에 올해 년도에 이러한 손실은 또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그 전환사채가 남아있다면 또 얘기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런 일회성 그 비용이 추가되면서 적자폭은 더 커졌죠. 하지만 이 회사의 매출 외형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 로봇 관련주들은 대부분 다 매출 외형이 적을 때는 적자를 내지만 어느 수준이 돼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면 바로 흑자로 돌아서고 흑자폭이 점점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들은 매출 외형을 어떻게 키우느냐, 어떻게 빨리 키울 수 있느냐,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삼성이나 LG전자 같은 대기업에 인수되는 겁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인수되고 또 로보스타가 인수되는 것처럼 인수되는 게 가장 빠른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SBB테크 최대주가 KPF라는 그 상장사인데요. 코스닥 상장사인데 이 회사가 SBB테크를 매각하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을 좀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KPF 갖고 있는 지분이 37.5%라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봤을 때 지금이 SBB테크를 팔았을 때 가장 좋은 유리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SBB테크를 매각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시장 내에 팽배해 있고, 그에 따라서 주가도 그 M&A에 대한 기대감이 포함돼서 주가가 고평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그 가치보다도 M&A에 의한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포함된 가치로 지금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그냥 하늘을 날라버렸죠. 그래서 지금 주가가 이 회사의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이 회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 대기업의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성장하는 데는 한계를 갖고 있는, 즉 대기업이 이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어서 그 안에를 채워넣을 로봇을 발주하기 전까지는 매출을 내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즉 그 대기업 계열사가 아니면 솔직히 그 발주 순서에서 뒤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손가락 빨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회사는 지금 당장은 성장의 한계를 갖고 있지만 SBB테크를 매각한다고 한다면 이 SBB테크를 인수하는 회사가
현대차거나 아니면 삼성전자나 뭐 LG전자 같은 경우,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인수한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러면 SBB테크는 지금의 주가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그 로봇 감속기라는 기술이 굉장히 독자적이고, 그다음에 경쟁력이 있는 기술로서 향후 발전, 성장할 가능성이 큰 기술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으로서는 이건 오히려 그냥 M&A에 따른 이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 주가가 버블이 많이 껴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회사는 이러다가 한번 주가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무섭게 무너집니다. 왜냐면 더 이상 그 추격 매수해서 주가를 받쳐줄 사람이 없다는, 받쳐줄 투자자가 없다는 걸 알게 되면 예전에 몇 년 전에 그 영끌로 부동산 투기, 그러니까 부동산을 샀던 사람들이 나중에 그때 그 부동산 가격을 받쳐주지 못하고 기준금리 인상 때문에 주가 집값이 뭐 30-40% 하락했다고 말하는 것처럼 이 SBB테크도 30-40% 정도는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죠. 여전히 그 M&A가 안 되고 적자를 계속 이어간다면 주가는 더 떨어질 겁니다. 이 회사는 지금 뭐 상장한 지 6개월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즉 6개월 차가 이제 돼가죠. 그리고 6개월 차가 지나고 나면 실제로 SBB테크의 그 제대로 된 기업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는 주식이 모두 거의 그러니까 최대주주 지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다 풀려버리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뭐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주가 버티기 좀 어려울 겁니다. 왜냐면 지금은 말 그대로 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삼성전자의 그 경영권 인수, 이게 이제 이슈가 돼가지고 이 로봇 전체가 다 이 고평가돼 버린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그래서 이제 물론 지금 이 시장이,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 중심의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제조업 전체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건 코로나 팬데믹 때 중국이 인건비 위주의 중국에서 생산이 어려워진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우리나라 안에 제조업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 또 이왕이면 이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서 좀 보다 효율적인 생산을 하고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신규 공장들을 짓고 있죠. 그래서 20년 만에 처음 짓는 현대차의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그 인원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전하고 다르게. 자, 그 SB테크가 이렇게 그 주가가 단기간에 고평가되고 또 그럴 수 있었던 건 그 로봇 그 시장에 불고 있는 대기업들의 이 중소기업, 특히 이제 그 로봇 기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감속기 같은 핵심 부품을 갖고 있는 회사들에 대한 내재화가 결국은 이 SB테크의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그러니까 오버슈팅 해버린 거죠. 자기 적정 주가 이상으로. 여전히 이 회사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라는 걸 기억하시고, 매출 외형도 아직 100억도 못 된 회사라는 걸 기억하고 계셔야만 이런 시장 흐름에서 주가가 이렇게 고평가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이 회사에 대해서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그 회사를 매수하는 타이밍을 잘못 잡게 되면 아무리 좋은 삼성전자라도 상투에 물릴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SB테크 같은 회사는 더더욱 그렇죠.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이런 종목들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